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수요일입니다. 8월 11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코로나가 발생 이후에 한국에서 역대급으로 환자 수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수가 2,200명을 넘었는데요. 지금 오늘 확진자 수 지금 실시간으로 잡히는 집계치, 통계치를 보면은 내일은 더 넘을 걸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치명률, 치사율은 낮지만, 그죠? 지금 델타 변이,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각 국가에서 계속 속출하고 있고요. 미국은 벌써 일일 확진자가 얼마 전에 10만 명을 또 넘었다고 했는데, 또 12만 명까지.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간 나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락다운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경제 재개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 대해서 그죠? 앞으로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지금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백신을 맞고 나서 심지어 저 지방에서는 20대 한 청년이 또 코로나가 걸렸다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부스터샷을 얼마나 맞아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지수가 미국장이 좋았는데도 떨어졌을까요? 미국은 나스닥 지수만 기술주들, 그죠? 팽이라고 불리는 6대 대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다 하락하면서 0.5%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하지만 미국의 3대 지수인, 그죠? S&P 500과 다우 산업 지수는 사상 최대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야, 근데 왜 코스피 왜 이래 주분남? 그거는 미국과 우리나라 시장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나라 지수를 누른 건 반도체 때문이었습니다. 헬스케어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죠? 헬스케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스펠링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헬스케어는 상당히 좋았는데, 셀트리온의 네키로나 등 호재거리가 넘쳐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제 상한가 이후에도 오늘 약보합으로 끝나긴 했지만 상당히 매수세가 강력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수급이 안 따르다 보니까 반도체를 팔고 헬스케어로 넘어가는 수급도 많이 보였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8월 11일 저 주식 분석하는 남자와 함께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이 있으시면 눌러주시고요. 오늘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긴급 점검을 하고자 하오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감 시황 브리핑부터 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22포인트 빠졌습니다. 어제도 빠졌는데 오늘도 빠졌네요. 거래대금은 18조 9천억, 약 19조고요. 코스닥도 장중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고 거래대금 12.5천억으로 마감을 했어요. 하락 종목 거의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코스피도 압도적으로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상당히 안 좋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도 샀고요. 연기금도 샀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1조 6천원이나 팔았네요. 얼마 전에 환율이 조금 워낙 강세로 가면서, 즉 1150원을 결국 넘어가지 않으면서 다시 꺾이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서 들어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대형주를 많이 팔고 외국인이 거래소를 많이 팔았다는 거는 역시 바스켓, 그죠?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주부터 해가지고 이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전자부터 해서 쫙 때렸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전기전자 IT 업종을 주도적으로 팼는데요. 하이닉스가 10만원도 깨질 위험에 다가섰습니다. 6%나 빠졌고요. 삼성전자 얼마 전에 이재용 사면이 내일 모레인데요. 그죠? 토요일날 금요일날 출소하시죠. 부회장도 아니고 이제 회장님이시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비메모리 투자 이런 것도 저도 기대를 했는데, 캐펙스 투자 늦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그죠? 결단하지 않겠냐, 시계가 돌아가지 않겠냐 이랬었는데, 지금 네이버 댓글들 종목 게시판 보면은 다시 들어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짤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정말 개인들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만큼 주식에 몸담고 있는 개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저는 방증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징적인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시총 20위로 등극한 크래프톤이 10%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1을 오늘 장이 안 좋으면서 밑에 거
자동차들도 다 밀렸습니다. 포스코가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미국의 인프라 합의 때문인데요. 1조 달러. 기존에 뭐 2조 2천억 달러가 많이 줄었습니다. 1조 달러로 많이 줄었는데요. 그죠? 어쨌든 카카오뱅크 하루 만에 반등 성공했고요. 뭐 셀트리온 제약드 셀트리온 계열사 강했고 삼바가 오늘 바이오에 또 대장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꼭 짚고 넘어갈 탑3 뉴스 체크해 볼게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223명 역대 최다인데 이거 그래프를 잠깐 보면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좀 주춤하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이번에 이렇게 확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7월 8월 들어서 21년 그쵸? 이때가 20년 3월인가요? 이때 지수는 급락했었죠. 코스피는 지금은 뭐 이렇게 되면서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코스피가 지금 3,000 얼마죠? 220포인트인가요? 이거가 역전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3,000명을 돌파하지 않을까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건강 주의하셔야 됩니다. 1조 달러 규모 미국 인프라 법안 상원 통과 소식을 했는데 결국 이거는 인프라 소식은 뭐 건설이라든지 그죠? 아까 철강 기본적인 원자재 쪽 원자재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좋을 거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인프라 법안 안에도 미국을 재건하는 거기 때문에 ESG가 당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밖에 하락 안 했어요. 근데 기사가 상당히 좀 겁을 주게 나왔고 4분기 디렉 가격 하락 가능성 마이크론에서 아무래도 4분기 전망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 이슈 점검 진단입니다. 오늘 하이닉스 5% 이상 6% 빠졌고 오늘 코스닥에서 IT 코스닥 외국인도 사는데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물어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장비주 대표적으로 많이 빠진 게 뭐 제우스, 뭐 PSK 그죠? 뭐 PSK 홀딩스 거의 10%대 빠진 것 같아요. 미국장 볼까요? 아까 나스닥만 하락했다고 했는데 인텔, AMD 대표적인 칩 메이커죠. 그죠? 칩 메이커고 아맛 여기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램 만드는 데죠. 사실 디램으로 치면 1위가 어디예요? 삼성전자, 2위가 SK 하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 정도입니다. 어쨌든 근데 4분기 디램 가격 하락 가능성을 마이크론에서 업황 전망을 내놨고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이게 고정 거래 가격이 3분기보다 최대 5% 이게 최근에 한 달 동안 현물가가 빠졌어요. 결국에는 세일즈 있잖아요. 세일즈 매출이 잡힐 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뭐 이미 아시겠지만 주린이 여러분들이 제 채널 마시고 P와 Q입니다. P는 결국 가격이고요. 프라이스잖아요. Q는 퀀티티예요. 양입니다. 양.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양을 올리느냐 가격도 올라냐 이 두 가지가 오르면은 베스트고요. P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Q가 증가해요. 근데 P가 내려가는 것보다 Q가 증가하면은 이것도 괜찮습니다. 뭐 베스트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베스트 그쵸? 정도고요. 이게 P가 내려가고 Q도 감소. Q가 감소라는 건 피크아웃 논란입니다. 최근에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월스트입니다. 그럼 반도체 매도해야 되겠죠. 이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램 리서치에서 글로벌 장비 회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애셔 쪽인가요? PSK 반도체 장비 얘네가 PSK가 대표적인 매출이 드라이 스트립인데요. 그죠? 이쪽이 아니라 이 웨이퍼에 이제 여기 다 그쵸? 포토레지스트의 끝단을 약간 식각해야 된다고 할까요? 아니 깎는 건 아니고 세정해야 된다고 할까? 그런 장비인데 그 특허침에 선전포고 했어요. 이미 소송을 건 건 아닌데 경고를 준 거죠. 경고 워닝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하필 왜 오늘 얼마 전에 이미 PSK에 접수가 된 거를 오늘 D1렉에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에 퍼지면서 심리가 센티가 안 좋은데 투매가 많이 나온 그런 하루였습니다.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후궁정 업체거든요. 홀딩스는 후궁정 OSAT 그죠? 후궁정 업체인데 패키징 업체예요 결국. 근데 이쪽까지 빠졌어요.
약간 납득이 안 되죠. 결국 심리적으로 많이 던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픽픽픽 종목인데 야 뭐야 종목 없이 삼성전자라고 칠게요. 뭐 삼성전자 사라는 거 아닌데 이 동학개미 지분을 보면요, 야 3%도 안 되는 게 지금 12% 가까이 됩니다. 국민연금보다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8월 4일날 최근에도 계속 샀죠. 12% 넘지 않았을까요? 삼성전자는 정말 부자들만 산다 이런 개념으로 옛날에 있었으면 지금은 주린이가 산다, 주린이 중에 보수적 투자자가 산다, 아니면 주린이 중에 그동안 부동산에 묶여 있었던 돈 많으신 분들이 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밤사이 마이크론의 주가가 5.36% 떨어졌어요. 물론 삼성전자가 D램 쪽에서 워낙 압도적인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과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그죠? 삼성전자가 지금 약한 쪽은 비메모리 쪽이잖아요. 뭐 삼성전자의 사업 부문으로 치면은 시스템, LSI, 그죠?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급은 잠깐 볼게요. 코로나 때 급락을 했었던, 그죠? 이거 얼마죠? 1233. 지금 얼마예요? 3300. 3600만 가면 3배네. 코로나 때 이전에. 근데 코로나 이전에 얼마였죠? 이게 한 1800 되는 것 같아요. 1800, 1900. 그럼 얼마 올랐죠? 2배. 지수들도 다 2배 올랐잖아요. 지수, 종목. 웬만한 대형주들도 다 2배 올랐어요. 이 필반 많이 오른 건가요? 역으로 생각하면. 글쎄요. 이때도 한번 조정 세게 나왔었어요. 우리나라 4월달에 조정 나올 때 나중에 조정 나왔었고, 결국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고, 뭐 120일봉, 60일봉 뭐 이런 것들 다 이평선도 괜찮고, 그냥 가격 조정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차트로 봤을 땐 제가 보기엔. 자, 오늘 삼성전자 2% 빠졌고요. 하이닉스 6.22% 빠졌습니다. 거의 다 물량 대부분 외국인이 많이 던졌습니다. IT 반도체 장비랑 소재, 부품 제가 보는 관심 위주로 가져왔어요. 여기에 뭐 전공정도 있고요, 후공정도 있고요, 소재도 있습니다. 뭐 소개드렸던 종목들은 파크시스템스는 오늘 좀 올랐고요, 그쵸? 뭐 PSK는 급락했고요. 아까 그런 이슈로 제가 또 소개를 못 했었죠. SK 머티리얼즈 했었는데 요거는 오늘 올랐네요. 5%나, 그죠? 올랐고 TCK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조금 떨어졌네요. 이건 뭐 작년에 뭐 9만원대 소개한 종목이긴 한데, PI 첨단소재 최근에 픽픽픽 종목 안내했었습니다. 53,000원에 와우 10%나 올랐네요. 후공정들 나머지 어려웠고, 소재 쪽도 일부 종목 SK 머티리얼즈 빼고 어려웠고, 전공정, 후공정, 장비 업체들 다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주가를 보면 야 그거 왜 말해, 픽픽픽 종목 중에서. 그래서 여기서 뭘 사야 돼? 오늘은 그거보다 반도체 업종을 점검한다고 했으니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도체 수출 이 7월달 지표, 그쵸? 8월 초에 나왔었잖아요. 110억 달러였고요. YOY로도 증가가 지금 3개월 연속이었습니다. 3개월 연속에 단순 기저효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무려 거의 40% 가까운 증가를 7월에도 보여줬습니다. 이게 7월이에요. 7월 110억 달러. 신규 CPU 출시에 따른 데이터 센터 업체들 서버 증설이 고용량 DM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 야, 이것만 봤을 땐 7월까지는 그래도 Q가 늘어나고 있네? 양이 늘어나고 있구나. 근데 가격은 7월 말부터 빠졌거든요. 이렇게. 근데 뭐가 더 늘어나고 뭐가 빠졌냐, 이것까지는 제가 분석은 안 했지만,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모바일 수요도 견조. 최근에 삼성이 폴더블 폰인가 지금 예약받고 있죠. 새로 신모델. 중국 쪽에 하웨이를 견제하고 아이폰이 또 곧 나올 겁니다. 9월쯤에. 그래서 D램 쪽에 대해서 주문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결국 피크아웃, 아까 말씀드린 피크아웃이 나오려면, 그죠? P도 내리고 Q도 내려야 됩니다. 고객사들이
D램이나 낸드 뭐 여러 가지 비메모리 이런 것까지 합쳐서 반도체를 사는 고객사들의 재고 수준이 정말 많다. 이러면 사지도 않을 거고요. 사지 않고 재고를 많이 갖고 있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이용되면서 많이 노트북, 뭐 랩탑 이런 거 샀고 그래서 이제는 별로 살 수요도 없어. 그러면 물량도 없어서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량도 없는데 수요도 없어. 그럼 가격도 떨어지겠죠. 이러면 피크아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자, 이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 분석하는 남자 노트인데요. 뭐 지겨우신 분은 닫으시고요. 제 생각을 좀 듣고 싶으신 분은 이제 끝났으니까 여기까지만 한 1분만, 2, 3분만 더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는 슈퍼 사이클 논란은 계속 있습니다. 이 슈퍼 사이클이 언제 있었냐면 17년, 18년에 그때도 서버 때문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요거랑 좀 맥락 맞지 않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서버 증설 캐펙스 고객사들이 계속 좀 늦춰졌던 거를 좀 시작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반도체라는 게 결국에는요, 메모리, 비메모리 이 두 개가 주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진다고 했죠? 이거잖아요, 이거. 근데 삼성전자가 이거를 지금 마켓쉐어를 못하고 있고 50%의 마켓쉐어를 하는 데가 어디죠? 다시는 TSMC 여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반도체 굵기, 그죠? 자국, 중국을 죽이는 것도 그러잖아요. 이거 하려는 게 자기네 생산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인텔이 아마 23년 빠르면 이때부터 파운드리, 죽였던 파운드리 사업도 해서 생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결국 미국이 그리고 갖고 있는 게 아까 제가 데몬에 있었던 램 리서치, 그죠? KR 탱코,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아마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미국의 거의 반도체 장비의 점유율을 90%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신규 장비를 개발하는 PSK 이런 데서 뭔가가 3천억 밖에 안 되는 시장에 초기 진입해서 이거를 한 30%만 가져가도 1,000억인데 이거마저 가지는 게 싫으니까 지금 막 경고장을 들여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국의 반도체 굵기가 이런 식으로도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한테 다가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은 좀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PSK의 어떤 해당 사항으로 봤었을 때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야, 반도체 끝물이야? 그래서 어제 바이오는 끝물 아니라며, 제목과 달리. 근데 반도체는 너 자꾸 반도체 이번에 하반기에 보자고 했잖아. 근데 야, 오르막 하더니 또 떨어졌어. 저는 이걸 보자는 거였고요. 사실 뭐 디램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P가 하락해도 저는 Q가 충분히 커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옛날에는 결국에는, 그죠? 물론 비메모리 쪽이 전장이나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이 많긴 하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D램 쪽에 대해서는 모바일, 노트북, 뭐 서버 이런 쪽으로만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D램 쪽도 결국엔 이쪽도 같이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버 쪽에 대한 것도 전장, 자율주행 이런 거 다 필요하고, 이게 가격이 좀 내려가면은 지금 고객사들이 오히려 재고를 많이 비축했다고 했지만 리드 타임 자체가 되게 벌어졌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 전에 베트남도 그렇고, 그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 비메모리에 뭐 정전 뭐 이런 걸로 TSMC가 만약에 문닫게 되면 그것도 더 심각해질 거고요. 결국 공급 슈티지가 계속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고객사들이 재고를 많이 비축했다고 해서 이 지금 늘어나는 여러 가지, 진짜 과거에는 PC와 모바일만 있었던 시대, 1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랑 아이폰 처음 나오기 전에 2009년이죠. 지금은 전장, PC, 모바일, 뭐죠? AI,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산업, 5G, 6G 엄청나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들어가야 되는 반도체인데 이거가 고객사들이 단순히 서버가 비축이 많이 됐다고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 이런 데서 서버용만으로 이게 비축이 많이 돼서 P가 많이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Q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공급자 위에 니드 타임 때문에 P를 다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저는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시나리오, 제 생각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같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바스켓으로 저렇게 때린 거는 저는 내일 만기일이거든요. 사실 만기일 옵션 만기 한 달에 한 번은 오는 거 알죠? 두 번째 목요일. 그 영향으로 수급 이슈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재용 사면 이거 사실 상관없어요. 그거랑 뭐 그거를 자꾸 이재용에 갖다 붙이면서 반도체 뭐 다시 깜빵 가라 이런 얘기는 되게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개인들 아까 점유율 삼성전자 보셨지만 지금 누구보다 삼성전자가 오르길 바라는 사람들이 사실 개별 종목 투자한 분들보다 돈 많으신 삼성전자 3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론을 좀 내리면요, 저는 피크아웃 논란은 아직은 아니다. 근데 슈퍼사이클이냐 이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D램 쪽도 EUV 쪽으로 전면 바꿀 거잖아요. ASML 노광 장비 통해서 이런 것들에 인한 그런 그죠? 캐펙스 투자는 결국 조금 지연은 될 수 있지만 이 정도 가석방되고 사면된 입장에서 빠르면 올해 4분기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 주가들은 3분기부터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도체 지금 발표하는 웬만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아주 일부 종목을 빼고는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나오는데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를 반도체 종목들을 매도하기보단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선순위를 두면요, 소재 업종 그리고 OSAT, 후공정, 그리고 장비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 장비가 계속 안 좋네 이럴 수는 있는데요. 사실 장비는 가장 좋은 게 전방 산업이 캐펙스 투자를 해야지 주가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될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이렇게 놓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